얘들아, 우리 너희 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 펴면 되거든요. 이따 해, 이따. 27페이지에 보면은 새로운 이야기예요. 로그라고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는 잠깐 맛보기로 했었지, 얘들아. 로그가 뭐의 또 다른 표현이라 했지? 아니,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 했죠. 그러니까 로그는 지수예요, 지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를 몇 제곱하면 4가 되냐는 질문에 제곱하면 4가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2를 몇 제곱하면 8이 돼요 그러면 답은 뭐야? 세제곱. 그럼 2를 몇 제곱하면 5가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멈칫하잖아. 그 멈칫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로그라고. 그러니까 2를 몇 제곱하면 5가 되냐, 이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를 몇 제곱해서 5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로그 2의 5야. 그러니까 2를 이거 제곱하면 5가 돼. 그래서 로그 2의 5라 쓰고, 로그 2의 5라 읽고, 얘는 소문자 LOG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2를 5로 만드는 지수예요. 그래서 얘를 2의 지수로 올리잖아? 그 값은 얼마야? 5라고. 왜? 2를 이거 제곱하면 5가 되는 지수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냐면 이때 로그의 오른쪽 하단 아래쪽에 자그맣게 쓴 숫자 2를 뭐라 그래? 로그에? 밑이라 그러고 오른쪽 상단에 큼지막하게 쓴 5를 로그에 뭐라 그래요? 진수라 그래. 그때 이 로그의 밑과 전체의 밑이 서로 같으면 진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게 로그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9에 로그의 19에 25 그러면 답이 얼마일까? 25야. 왜? 얘의 의미가 뭐라고? 19를 뭐로 만드는? 25로 만드는 지수니까 얘를 19의 지수로 올리면 25가 된다고. 그거를 밑끼리 서로 같으면 진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기억할 게 아니라 그냥 로그의 정의잖아, 이게. 이게 로그라 그랬어, 로그. 로그라고 하는 건 지수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그래서 보통 교과서나 시중 참고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 A의 X제곱은 B라 그랬을 때 이 지수 X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잘 들어. X라고 하는 거는 A를 B로 만드는 지수죠. 그래서 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로그 A의 B 이렇게. 그럼 잘 봐. 이때 B를 로그의 진수라 그러고 A를 로그의 밑이라 그러는데 이때 로그가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게 첫 번째가 밑 조건이고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이래. 일단 로그의 밑 조건은요, 밑이 A니까 로그 밑은 A는 양수여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로그의 진수는 지금 B니까 진수 B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즉 양수여야 된대요.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밑 조건을 살펴보면 밑이 양수여야 되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이 A는요 여기서 기인한 거지. 여기서 온 거잖아. 이때 A는 지수 X의 밑이거든. 근데 이 지수 X는요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지수를 무슨 수까지 확장시켰니? 실수 지수까지 확장시켰지. 그때 얘를 실수까지 확장시켰을 때 밑이 어떤 수라는 조건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이게 로그의 첫 번째 밑 조건. 두 번째는 왜 1이 되면 안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하면 편하죠. 로그 1에 3 그러면 얘 의미가 뭐라고? 1을 뭐로 만드는? 3으로 만드는 지수인데 1은 몇 제곱해도 얼마예요? 3이 아니라 1이 되죠. 그러니까 밑이 1일 수는 없다고. 그래서 밑 조건이 여기서 하나 더 나와. 1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밑 조건 있지. 얘를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해보잖아, 이 밑 조건을. 그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잘 봐. 밑 A는요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는 밑은 0과 1 사이거나 또는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 이 밑 조건을 0과 밑은 1 사이여야 되고 또는 1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밑 조건을. 그 다음에 이게 밑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진수가 왜 양수여야 되냐? 이 밑이 A가 양수면 지수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그 값은 항상 양수야. 생각해봐. 밑이 양수인데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 그러면 지수의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 역수. 그럼 얘는 3의 100제곱의 역수예요. 근데 얘도 양수잖아. 3의 1억 제곱도 양수고 3의 루트 2제곱도 양수고 3의 3분의 4제곱도 양수거든. 그러니까 밑이 양수면요 지수에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그 결과값 b는 양수래요. 그래서 진수 조건이 양수한 조건이 항상 있는 거야. b가 양수. 이게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될 것인가는 27페이지 필수 2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필수 2번 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잘 봐. 오늘 할 내용이기도 해요. 얘들아 로그 3의 1 그러면 얘 의미가 뭐라고? 3을 뭐로 만드는? 1로 만드는 지수라고. 근데 우린 첫 번째 시간에 배워서 알거든. 지수 시간 때 모든 수의 몇 제곱이 1이니? 0제곱이거든. 그래서 3을 1로 만든 지수는 0이래요. 그래서 로그 3의 1은 0이야. 또 얘는 얼마일까? 로그 4의 4 1이야. 얘 의미가 뭔데? 4를 뭐로 만드는? 4로 만드는 지수인데 4는 1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래서 로그 4의 4는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 로그 루트 2의 16은? 얘 의미가 뭐야? 루트 2를 16으로 만드는 지수거든. 그럼 루트 2를 몇 제곱하면 16이 될 게 대한 물음이야. 그럼 루트 2를 몇 제곱하면 16이 돼? 8제곱하면 되죠. 이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루트 2를요 분수지수로 바꾸면 2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여기에다 몇 제곱하면 16이 될까 생각했을 때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하면 4가 되느냐에 대한 물음이니까 4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2, 루트 2를 4제곱하면 16이 된다고. 그래서 로그 루트 2의 16은 얼마야? 4라고.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지금 여기 쓴 거는 AX제곱은 B라 주어져 있을 때 이 지수 X를 로그로 표현했죠. 근데 이게 반대 방향도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를 보고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거꾸로 갔을 때 항상 진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진수. 그러니까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고 밑 A에 좌변의 X를 지수로 옮기면 돼.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B는 A의 X제곱. 마찬가지로 이 A의 X제곱은 B를 로그로 표현하려면 지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지수. 지수는 로그 A의 B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은 5다 그러면 얘를 로그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지수는 항상 로그 3의 얼마야? 5고 반대로 이 로그를 보고 지수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항상 진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진수. 그럼 진수는 이 밑 3에다가 x를 뭐 하면 돼? 지수로 올리면 돼. 그럼 3의 몇 제곱? x제곱 이렇게. 그럼 필수 2번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2번의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로그 4에 뒤에 잘 보이지 이거? 잘 보이니? 많이. 로그 4에 로그 2에 로그 얼마니 이거? 로그 5의 n이니? 5의 n. 이 값이 얼마래요? 0이래. 그럼 잘 봐.
잘 봐요. 야, 로그 4에 요놈이 0이래. 그럼 이 좌변의 로그 값에서 진수가 뭐가 되니? 진수. 로그 2, 요놈이지. 얘가 진수지. 그럼 얘를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로그를요 지수 표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로그를 지수 표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항상 진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고 했잖아. 그럼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지. 그럼 진수는 이거 파란색으로 쓰면 안 보이겠다. 오씨. 그럼 진수 요놈은 밑 4에 우변 0을 지수로 옮기면 되죠. 그럼 4의 0제곱이니까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이라고. 그럼 다시 얘를 바라보고 지수 표현법으로 나타내면 돼요. 또 어떻게? 이번에 좌변의 로그의 진수는 요놈이잖아. 그럼 항상 진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진수는 이 오른쪽 1을 2의 지수로 올리는 거니까 2의 1제곱이지. 그럼 로그 5의 n은 2라고. 됨?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지수 표현법으로 가면 진수는 5의 얼마야? 2가 지수로 올라가니까 5의 제곱? 그래서 25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n은 25라고. 근데 이게 어려우면 잘 봐. 잘 보세요. 잘 봐. 이게 지금 너희들이 로그에 성질을 안 배워서 그래. 이따가 로그의 성질 9가지 할 거거든? 9가지 성질 하면 이게 한 번에 보여. 근데 지금은 얘를 보고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잘 봐. 얘들아, 로그 4에 진수는 요놈이지. 그럼 로그 값이 0이 나오려면 진수가 얼마면 되니 아까? 1이 되면 되죠. 왜? 4를 1로 만드는 지수는 0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 진수는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로그 4의 1이 0이지. 그 다음에 로그 값이 1이다 이 뜻은 로그 2의 진수, 로그 5의 n이 얼마면 돼? 2가 되면 되지. 왜? 로그 2의 2는 1이잖아. 생각해봐. 로그 2의 2의 의미가 뭐야? 2를 뭐로 만드는? 2로 만드는 지수니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진수 로그 5의 n이 2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바꿔놓은 다음에 얘를 지수 표현법으로 바꿔. 어떻게? 진수는 항상 진수 입장에서 진수 n이죠. n은 밑 5에다가 2를 지수로 올려? 그럼 얼마야? 25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죠 그냥. 원리는 똑같아요. 25. 그 다음에 2번. 2번 보면 로그 A의 2가요 5고 로그 B의 8이 5래. 그때 얘를 이용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A,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둘을요 지수 표현법으로 바꾸면 돼. 지수 표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항상 진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그럼 진수는 얘를 먼저 바꿔볼게. 그럼 진수는 A의 몇 제곱이야? 5가 A의 지수로 올라가니까 A 5제곱. 그럼 얘도 지수 표현법으로 바꾸면 진수는 B의 몇 제곱? 5제곱? 맞지? 그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 뜻은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얘네 둘을 알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서 A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A의 5제곱 지수를 반대편으로 뭐 하면 돼? 옮기면 되지. 근데 지수를 옮기면 무슨 수로 옮겨져? 역수로 옮겨지죠. 그래서 A는 2의 5분의 1제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옮기면 B는 8의 5분의 1제곱이지. 그럼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니까 둘이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밑이 지금 얘들아 2과 8로 서로 어때? 다르지? 그럼 어떻게 시키는 거야? 통일시키는 거야. 그럼 2는 5분의 1제곱이고 8은 2로 바꾸면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에 전체 5분의 1제곱이니까 서로 곱하면 몇 분의 1제곱? 5분의 3제곱. 그럼 밑이 같은 놈들끼리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럼 2의 5분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죠? a 곱하기 b의 전체 n제곱은 a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랑 같지? 그 말뜻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방법은 곱골이고 지수가 서로 같을 때 밑끼리 서로 전체 곱하면 된대. 근데 얘를 보니까 곱골로 연결돼 있고 지수가 서로 5분의 1로 같지? 그럼 알맹이끼리 서로 곱하면 돼. 그럼 2 곱하기 8은 얼마야? 16. 그럼 16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얘도 답이고 16을 2의 지수로 바꾸면 4제곱이니까 2의 5분의 4제곱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로그의 표현 자체가 어색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랑 똑같냐면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배운 적 있지? 루트 기호. 그거 처음 배울 때 어땠어? 졸라 어마무시했잖아. 저게 숫자라고? 내가 알던 숫자는 2분의 1, 막 5, 마이너스 10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루트 3 그러면 저게 뭐야? 저게 숫자라고 말하면서 거부감 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루트 3 보면 자식 귀엽네 이러잖아. 딱 그 느낌이야 지금. 루트 처음 배울 때 느낌이 그랬잖아. 로그도 그렇다고. 처음 배우니까 어색한 거야. 어색한 표현법.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나중 가면요 한눈에 탁탁탁 보여. 로그 값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수능 1번 문제로 나와요. 할만하잖아 근데. 그게 쉬운 파트라고. 어색해서 그렇다고. 그럼 몇 시니? 14분? 한 문제 더 풀고 쉬면 되겠다. 얘들아 28쪽 봐봐. 필수 3번인데 필수 3번은요 뭐의 내용이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문제예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몇 가지 있어 조건? 2가지. 하나는 밑조건, 하나는 진수조건. 로그의 밑조건은 뭐야? 밑이 양수면서 and 동시에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조건은?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로그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12 이런 로그 값이 존재하기 위한, 그 말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a 값을 다 구해서 더해보시오. 그럼 로그에 얘가 로그 값이 존재하려면 첫 번째 밑 조건과 두 번째 진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일단 밑 조건은 이 로그에서의 밑은 뭐야? a 플러스 2죠. 그럼 밑 조건은 a 플러스 2. 얘가 양수여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 진수 조건. 진수는 요 놈이잖아. 그럼 얘가 무슨 수여야 돼 항상? 양수여야 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이 로그가 존재한다고. 즉 로그가 정의된다고. 그럼 첫 번째 밑쪽 것부터 잘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일단 얘부터 살펴보면 a 플러스 2가 양수다 이 뜻은 2 넘기면 a는 무슨 수여야 돼? a는 마이너스 2보다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a 플러스 2가 1이 되지 않으려면 a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아니다 조건 있지. 이 표시. 얘 등식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이 성립한다고. 2를 우변으로 넘길 수 있어. 그럼 넘기면 1 빼기 2잖아. 그럼 A가 1 빼기 2, 즉 빼기 1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건이 밑조건이거든? 근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니 크니? 크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이 뜻은 여기서 빵꾸 뚫렸다 이 뜻이야.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밑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됐니? 이게 밑조건. 그 다음에 진수조건. 보니까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은 최고 차이 계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편하죠? 그럼 모든 항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A 빼기 12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얘 좌변 인수분해 해보면 4, 32 맞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A-4 곱하기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잖아. 그럼 2차 부등식이 작다는 무슨 값이에요? 사이값? 사이값. 어떻게 사이값? 마이너스 3과 4 사이값. 이게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 그때 이 로그 값이 정의되려면 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 따로따로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이라고. 다시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마이너스 2와 여기 적혀져 있지만 한 번 더 쓸게.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맞죠? 그 다음에 흰색과 파란색 수직선의 공통 부분이 어디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돼. 됐슈? 얘 또는 얘를 만족하면 이 로그 값이 정의가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A 값 다 구해서 더해보래. 그럼 우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정수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정수 존재해? 존재하지. 뭐 있어? A는 0, 1, 2, 3 4개 있죠? 그럼 다 더하시오 얼마?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지. 그래서 답은 6. 됐슈? 그러니까 로그 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요놈 밑조건은 양수이면서 엔드 동시에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 조건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즉 양수여야 돼. 2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로그 1-x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5 요놈의 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x 정수 x 값을 다 구해서 더해보래. 그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첫 번째 밑조건과 두 번째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로그에서의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로그의 진수 조건 요놈? 진수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 시작? 양수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정수 값들 다 찾아내서 더하래. 그럼 일단 밑조건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요놈과 요놈이죠. 그럼 1-x가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x 우변으로 넘겼을 때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1-x가 1이 되지 않으려면 x가 얼마면 돼? 얼마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x가 0이면 얘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얘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항상 너희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밑조건은 얘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무엇인지 항상 수직선상에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수직선상에서 표현해보면 요놈 밑조건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x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x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근데 0은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거든요, 0은. 그럼 0에서 빵꾸 뚫어야 돼. 즉, 밑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또는 0과 1 사이여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는 0보다 작고 또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대. 얘가 밑조건. 됐슈?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조건. 얘는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편하댔죠? 그럼 모든 항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그럼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2x-15가 0보다 작으면 된대요. 그때 좌변을 인수분해해보면 인수분해 되니? 되지. 5, 3, 뿔마.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잖아. 아, 그럼 x 플러스 5 곱하기 x-3이 0보다 작으면 된대.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차 부등식이 작다는 무슨 값? 사이값. 어떻게 사이값? 마이너스 5와 3 사이값. 얘가 진수조건. 그럼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로그 값이 정의되죠. 즉 얘랑 얘랑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되는데, 항상 부등식의 교집합은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된다.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럼 0보다 작다. 이 밑조건부터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0과 1 사이다. 두 번째 진수조건 마이너스 5와 어디 사이? 3 사이. 그럼 파란색과 흰색 두 수직선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5와 0 사이 또는 0과 어디 사이? 1 사이죠. 아,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아야지만 이 로그 값이 정의가 된대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값 다 구하라 했거든? 근데 0과 1 사이에 정수값 있니 없니? 없어. 그럼 마이너스 5와 0 사이에는 정수값 뭐 있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맞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맞네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 다 뭐하래? 얘네들을 더하시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이네. 됐어요? 마이너스 10. 3번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수 3번에 3번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뜻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로그 값이 정의돼야 된대. 그 값을 보니까 로그 a에 맞지? 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16이거든.
그럼 얘가 정의되려면 일단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밑 조건, 하나는 진수 조건. 근데 이 로그 값의 밑은 a죠. 그럼 밑 a는 양수이면서 and 동시에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진수는요 얘거든. x에 대한 2차식. 근데 얘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잘 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로그 값이 정의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즉 2차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 그 말뜻은 지금 a가 얘들아 밑인데 밑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려면 밑이 양수여야 되죠. 그 말뜻은 이 2차 부등식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야? 음수인 2차 부등식이야? 양수인 2차 부등식이란 얘기지. 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 뜻은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좌변 2차 함수가요 우변 y는 0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된대요. 뭐라고? 아래로 볼록한 좌변 2차 함수가 왜 a가 양수잖아. 우변 y는 0 x축보다 항상 이렇게 위쪽에 그래프가 떠 있도록 그려져야 된대. 그래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려면 2차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 그럼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되지. 이게 고일 수학이잖아. 그럼 판별식 d는 여기서 써볼게. 여기 판별식 d인데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그럼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 걔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죠. 그럼 양변 좌변 4a로 인수분해하면 a-4가 0보다 작으면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a-4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2차 부등식이 작다는 무슨 값? 사이값. 어떻게 사이값? 0과 4 사이 사이값. 그럼 얘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 조건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니까 사실상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커야 되죠. 이게 밑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잖아. 그러면 요놈과 and 동시에 요놈을 뭐 하면 돼요? 만족하면 되죠. 그럼 얘 로그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교집합. 교집합 한번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얘부터 표현해볼게요. 0과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밑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진수 조건에서 나온 a 값의 범위 0보단 커야 되고 4보단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얘네 둘 동시에 만족시키는 겹치는 부분은 0과 1 사이 또는 1과 4 사이면 되죠. 따라서 a가 0과 1 사이여야 되고 또는 1과 4 사이면 된대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0과 1 사이에 정수 몇 개 있니? 0개. 1과 4 사이에 정수 몇 개 있니? 2와 3 2개. 그래서 따라서 답은 a는 2개. 이렇게 됐슈? 그래서 내가 수학 1 하기 전에 고일 수학 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게 반복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 복습했잖아. 쓰이잖아. 뒤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고일 수학 모르면 못 푼다고. 됨?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